자, 성품 첫 번째 과정을 한번 보죠. 서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도덕성을 가진 민족이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을 거둔 후에 갑작스럽게 곤두박질하듯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기본적 성품이 갖춰지지 않아서 파멸했다고 진단을 했다. 대부분 문제나 실패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품에 문제점이 있어요.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품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본서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 3번째, 거룩성의 2번째 영역으로 성품을 다룬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품 교육이 필요하다.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약육강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때에 참된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성품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람은 본래 2가지 성품의 영역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성품이며 2번째는 창세기 3장의 죄성 안에 있는 성품들이다. 안타깝게도 이 2 성품 중에 죄의 성품이 더 크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성품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은 바로 성품 때문에 일어난다. 이제 이 성품 교육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학문적 교육만이 아니라 성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와 겸손은 아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이게 이 성품 교실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훈련되어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길 바란다. 자, 그래서 한 장에 5개씩의 성품을 다뤘어요. 맨 마지막에는 4개씩 다뤘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몇 개를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뭐 형편에 따라서 하면 돼요. 앞으로 이제 성품 교실을 할 때 아이들의 성품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도 역시 몇 개 정도 뭐 다 배워봐야 뭐 어차피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한 주에 1개 정도씩 성품을 생각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해서 52개. 예수님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성품들을 보면은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연구한 내용을 보면 한 80여 가지 돼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 쉬운 2개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번 살아보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예요. 자, 거룩성의 2번째 영역은 성품이다. 성품이란 뭔가? 성품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를 말한다. 성질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 바탕이다. 그러니까 고유의 본 바탕, 본디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 인간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2개예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7절, 그러니까 선한 성품이 있고, 하나는 창세기 3장, 죄의 성품이 있고. 죄의 성품이 강해지면은 사람이 악해지는 거고, 본래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이 강화되면 선해지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인간 속에는 본디부터 가지고 있던 성품, 성질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고, 둘째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성의 성품이 있다. 인간은 이 2가지 성품 속에서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의 성품이 더 강하게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인간 세계가 악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진짜 본래의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만큼 회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사람의 삶은 달라지죠. 성품 교육의 필요성. 성품은 감성 능력을 키우는 요소이다. 지적 재능이 발전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추락하는 이유는 감성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성 재능은 이제 인간 관계죠. 그래서 지적 재능과 함께 감성 재능의 영역을 훈련해야 한다. 성품은 감성 재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품은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관계 형성.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마빈 버코위치와 민디 비어가 2004년에 성품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차원의 성품훈련을 실시한 아이들을 조사해보니 훈련받지 않은 학교 아이들에 비해 인간관계, 독서 능력, 추론 능력 등이 지적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품이 차분하면, 온유하면 집중력이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성질이 급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네. 존중함이 뛰어나면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능숙해지게 되고 그런 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지적 학습을 접근하기 전에 먼저 성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은 지적 교육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냥 지적 교육만 하니까 이게 공감대 없이 하다 보니까 성품이 더 나빠져요, 이게. 성품이 더 짜증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걸 강요받고 이러니까 창세기 3장의 성품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는 또 있다. 캘리포니아 발달연구센터에서는 3년 동안 미국의 12개 초등학교에 실시하는 성품 훈련의 결과를 추적했는데 연구 대상 학교에서는 좋은 성품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익히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협동하는 교육을 하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성품 훈련을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성품 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했고 특히 독서 이해력, 학업 성취 동기 등이 뛰어났다고 한다. 성품 훈련은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성품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성격적으로 창세기 3장에 강화돼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 비웃어버리죠.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이미 얘들은 3장에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이룬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사회 공동체가 된다. 그런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SQ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SQ가 없는 교육은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가 절망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기계적인 것만 뛰어났을 때 과연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계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쪽에 인공지능 쪽을 개발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성을 교육을 해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기계가 발전하는데 인간성이 발전을 못하면 이 기계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을 거둔 후에 갑작스럽게 곤두박질하다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기본적 성품이 갖춰지지 않아 파멸했다고 진단했다. 탁월한 재능, 뛰어난 IQ를 뒷받침할 성품이 온전하지 않았다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의 성품 교육이나 이런 건 다 너네가 알아서 착하게 잘 해야 돼. 이런 정도예요.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옆에 좋은 모델들이 없죠. 우리 부모가 좋은 말을 쓰고 좋은 질문을 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들을 살아주면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 부모는 부모식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착하게 살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여성분들이 특히 남자들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술들을 거의 다 마셔요. 젊은 여성도 그렇고 나이 든 여성도 그렇고 아이들은 당연히 술을 배우겠죠.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순이에요. 모순. 너희는 술 먹지 마. 이런 것. 더 나아가서는 술 먹는 방법도 배워야 돼. 그걸 또 가르쳐. 모든 악의 시작점은 술에 있어요. 술에. 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 개인의 인생이 망쳐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교만, 잘못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하고 술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욕심 때문에 추락하고 성경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은 거의가 다 성품의 문제예요. 가인의 성품은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매정한 성품을 가졌고 결국 이런 성품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사울왕의 실패는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 열등감이 돼.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여성들이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할 때 그걸 포용이 못해요. 수용, 포용 이런 쪽의 능력이 성품이 아주 이게 작은 거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몰두하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삼손은 정욕적인 욕망의 이 타락한 성품이 굉장히 강화됐던 사람이에요. 기생집에 수시로 들어가다 실패하고 게하시, 아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탐욕의 성품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성경의 인물들이나 세상의 인물들 모두가 실패의 배경에는 성품이 작용하고 있어요. 죄의 성품들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면 이게 그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성품과 삶의 현장의 관계, 예수님은 잘못된 성품이 현장에 미치는 관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결국 겉에 나타나는 언어와 행동은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냐면 안에서 나오는 건데 안에 있는 것들이 성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언어가 거칠고 욕설이 많다는 건 그들의 내면의 성품이 삐뚤게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삐뚤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바로 잡으려고만 하지 한쪽의 성품을 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바로 잡으려고만 하면은 안 잡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성품의 나무를 키워야 돼요. 이거를 더 키워야 됩니다. 이쪽 거를. 근데 보통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반대편에 있는 좋은 나무를 키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애들을 아무리 죄를 져서 감옥에 갖다가 두고 벌을 줘봐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화돼요. 이게. 그래서 계속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 청소년 문제 이야기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벌을 강화시켜서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 교육에서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학문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학교에서 인성교육만 하는 학교가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근데 인성교육이 안 하고 학문교육만 하니까 그런 데서 뒤처지는 애들은 어떤 길을 갈 것 같습니까, 이거. 네. 뻔하잖아요. 인간은 유일성에서 나오는 원칙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자기 존중함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재능 개발하고 싶은 거고, 자기 재능, 자기 잘하는 장점 잘 개발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뭘 가지고 존중함을 받겠냐고요. 사람은 뭔가 글을 쓰든지 아니면 딴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딴청하냐고만 자꾸 이야기를 해. 뭐 할 거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얘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걸 안 만들어주고 왜 자꾸 딴청하냐고만 야단만 치니까 이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사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인간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해.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한 성품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야단치기보다는 선한 성품을 키워주는 쪽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육은 이런 근본적 것보다는 눈앞에 나타난 점수, 몇 점,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면의 성품은 갈수록 파괴돼요.
애들이 성품이 갈수록 파괴되고 사악해져요. 이게 아주 악해져요.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있어요. 애들이 패싸움을 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패거리를 져 싸우더라도 의리도 있고 뭣도 있고 지켜야 될 어떤 선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악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수시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런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또 커가고 있고 그런 걸 보고 배우고 있고 그런 현장이 가정에서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학, 영어는 과외를 해도 성품 교육을 과외시키는 사람은 없죠. 결국 성적 중심의 교육은 성공했다 하지만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 결과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건 겉에 나타나는 것보다 내면의 성품 교육이에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고 속이 더러우면 겉도 더러워지는 거죠. 성경은 이름이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 걸 당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입을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면의 세계를 훈련하고 강화시킬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도 보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속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은. 속사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딴 말로 말하면 성품의 문제예요. 결국 속사람의 내면에 있는 성품들이 작용을 하니까요. 성품 교육의 필요성. 성품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많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긴다. 근래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인성고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성품 교육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 기업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이 2011년 35곳에서 12년에 50여 교수를 늘어났다고 발표했어요. 대학에서는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책임감, 성실성, 준법성, 자기주도성, 리더성, 협동심, 나눔과 배려 등의 7개 분야로 정해서 미흡부터 탁월까지 5단계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인성을 평가하는 합격 점수에 평가하는 대학이 2012년도에 50곳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게. 자, 이 성품들은 5가지 성품에 다음과 같이 속해 있어요. 책임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모양의 다양성에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책임감은 주인의식. 성실성은 존귀함 속에 들어있는 거고 준법성은 존귀함의 역할과 질서의식이고 자기주도는 모양의 다양성의 주인의식, 주도적 삶이에요. 리더십은 인격성의 소통의 리더십. 협동심은 모양의 다양성의 파트너십에 있는 이야기고 나눔과 배려는 존귀함과 사랑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괄적인 성품들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성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성품들을 그냥 공부로 끝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성품을 익숙하게 활용하고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모델이 필요한 거죠. 모델이. 서울대 의과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구술고사를 없애는 대신에 인성, 적성 면접을 강화했다고 한다. 더불어 의사라는 직업에 맞는 인성과 윤리관과 소통 능력을 갖췄는지를 1시간 동안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전에 인성부터 갖추세요. 대화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낯선이와 친구들,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하세요. 영화 패치 아담스의 주인공이 대학 청문회에서 동료 의대생을 향해 호소한 말이다. 영화 주인공은 실제 인물로 3학년까지 환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학칙을 어기고 병동을 드나들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진료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위기에 몰렸다. 그리고는 의료계의 환자를 만나지 말고 인간을 만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진료 현장에서 기계적인 의료진과의 문답과 각종 첨단 기기에 익숙해야만 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인성부터 갖춰라. 미국 의과대학협회가 2015년부터 의과대학 시험 과목에 인성 과목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2012년 4월 18일자에 보도됐다.
패치 아담스와 같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의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원 시험 과목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미국 의과대학협회 회장 데럴 커시는 훌륭한 의사는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그런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 뭐 폭력적인 것들, 뭐 판사들이 또 사법기관의 그런 판사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폭력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권위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권위가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지식만 키워서 의사가 되고, 지식만 키워서 또 판사가 되고, 지식만 키워가 시험 잘 봐가지고 뭐 검사가 되고, 이래버리니까 자기들의 권력의식만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오히려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취업도 인성, 졸업한 지 오래되고 인성 부족하면 서류 면접서 탈락.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서류 전형에서 최종학교 졸업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면접 단계에서는 도덕성, 인성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는데, 만약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입사 지원자들은 다른 숙련이 뛰어나도 합격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성이 약하면 직장생활 잘 못합니다. 인간관계 잘 못하는데 뭐 싸우고 분쟁해서 나가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네. 국가에서 실컷 이 기업에서 돈 들여가지고 사람 채용해서 연수까지 다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턴 거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맡겼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에 익숙함이 뒤떨어지는 것보다도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것을 인식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을 국회에서 통과하여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 G7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2014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후에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045로 제정되어 공포되었어요. 오죽하면 국회에서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법으로 통과했겠습니까? 네. 여기 내용의 법은 이런 거예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 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도록 이제 했어요. 그런데 우선 전문가에 대한 문제점.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밀려내고 하는 거는 이런 인성교육, 이런 쪽은 다 밀어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고, 이건 다 알고 있다고요.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정에서 잘하고, 뭐 학교 생활 잘하고, 그것이야. 네.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공부를 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인성의 모델이 돼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무턱대고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성품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원래 인간은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좋은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성품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이때부터 인간 속에는 나쁜 성품, 곧 죄의 성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의 성품, 이게 키워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커야 되는데,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들어있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찾아내서 그걸 교육을 하고 그것을 훈련해서 살아가도록. 사람은 익숙해진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야. 네. 성품 훈련은 아무 자원도 없는데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성품 교육을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에 씨가 없어, 씨가. 예. 그런데, 예, 인간은 그 안에 씨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씨가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서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익숙하게만 해주면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므로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기존에 좋지 못한 성품이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 부모가 훈육 방법이 계속 안 되면 야단치고 그러면은 아이는 뭘 배워요? 안 될 땐 야단치는 거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좋은 질문을 해주고 공감대를 하면 이제 자기도 커가지고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부모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부모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부모들이 말이죠. 자기 자식만 잘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이거는 부모 교육도 할 필요도 없고 자식 교육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기존에 좋지 못한 성품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는 좋은 성품의 씨가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요.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는 데는 보통 3주, 21일로 잡아요. 이걸 21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성을 가지고 훈련해 가면 누구나 다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말이 뇌에 입력이 되면 그게 1순위로 떠오르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며 이걸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배우라고. 성품은 배우고 훈련하여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본래 타고난 성품은 좋은 성품인데 죄성이 개입하면서 인간의 좋은 성품이 죄성의 성품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죄성의 성품을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할 성품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욕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요거는 죄성을 따르는 내 습관이에요. 이거를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노출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우리는 이거를 교회 가서 눈물 좀 흘리고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건 그 시간에 감정의 문제, 그치?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내 속에 입력되어 있는 습관은 원래 그 습관이 그냥 박혀 있다고요, 이거를. 이게 눈물 몇 방 좀 흘린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성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가정이다. 어느 모임에서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 속에는 분노와 적의가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쉽게 화를 냈고 툭하면 다른 친구를 때렸다. 엄마는 이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죠.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야,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야단치자 아이는 잠시 움츠렸지만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 뒤 도를 넘은 아이 행동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는 구석진 곳으로 거칠게 아이를 끌고 가더니 사정없이 등짝을 내리칩니다. 친구를 때리지 말랬지. 근데 왜 자꾸 때려? 아이는 엄마 때리지 마. 아프단 말이야.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은 결국 엄마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엄마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아이는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을 자주 때리는 엄마의 성품이 모델이 되어 닮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다루는 엄마의 태도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고 뭐 공항 같은 데서도 보고. 아이는 분명히 엄마에게 화를 낼 정도로 행동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전혀 야단치지 않고 해결을 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처럼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입 다물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겉으로는 다물어지지만 속으로는 안 다물어지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성경 속에도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들 중에 10명은 그 땅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말을 했고, 결국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게 됐고, 이로 인해 그들은 38년 동안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후손들이 38년 뒤, 곧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들은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그로 인해 모세는 사명이 중단되고, 왜 그들은 그 부모들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될까? 다음의 말씀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 결국 집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그 옆에 자녀들이 다 있어요. 다 보고 배우는 거죠. 결국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운 거는 뭘 배운 겁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희망,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감사,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이 성품들은 인생을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품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성품을 키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지 말라.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성품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가정이에요.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형성된 인격은 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품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의 교육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 많이 읽어봤죠. 우유 엎지른 아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스폰지 갖다 주고 실험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그걸 활용하는 거죠. 실수를 책망하기보다 이걸 통해서 뭘 배웠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네. 그러면 이런 걸 훈련한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커가지고. 인젤리. 네. 딸아이가 가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딸아이만을 위로한 게 아니에요. 부딪힌 의자한테 가서 의자를 위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꼭 물어봐요. 자, 내가 지금 상담하는 엄마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아이가 가서 의자에 넘어졌다.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은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아이한테 미안해, 엄마가 치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크면서
무조건 일이 잘못되거나 자기가 잘못되면 엄마 때문이라고 탓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의자에 대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의자를 치우지 않을까요? 네. 아마 의자한테 떼찌를 하거나 가서 발로 차거나 이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되면 항상 상대방 원망을 하게 돼요. 상대방 원망.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의자를 동일한 존재처럼 위로하죠. 아이는 이걸 보고 나중에 자기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가가지고 돌뿌리한테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게 인성교육이에요. 이런 게 인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상황을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속에서 아이는 엄마를 원망하는 존재로 클 수도 있고, 상대방을 항상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건 상대방 때문이라고 피해의식 속에서 할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엄마는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아이한테 항상 나는 부족한 엄마라고 하는 자책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거기서. 네. 자, 결론. 내면의 성품은 언어를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게 된다. 지금 물질 문명 약육강식의 가치 속에서 인간의 성품은 점점 더 사나워지고 타락되어 간다. 결국 이런 성품들은 가족관계를 파괴시키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괴하고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사건들을 만들어내요. 인생의 핵심은 좋은 성품을 키우는 데 있어요. 이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좋은 묘목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 알고 키우면 되는 거죠. 자, 자기 성품 점검해 보기.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 나의 성품은 어떠한가? 좋은 성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성품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서 바꿔야 될 성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의 성품 중에서는 바꿔야 될 성품이 뭔가? 요즘 유전자 편집이라는 거 많이 하는데 이 언어도 편집하고 이런 것도 다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하는 자매에게도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미안해해요. 자, 너무 막 미안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란 말을 쓰지 말고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써라.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쓰면 자기가 자꾸 이제 낮아지고 자꾸 자기 학대를 하는 쪽으로 가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모자라서 이럴까? 보면 미안해하고 자기 우울해지고, 물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미안해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에게 너무 막 미안해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더, 특히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자기를 가책하는 이런 현상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그 말보다는 고마워라는 말, 감사하다는 말, 정말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말을 쓰면은 듣는 사람도 좋고 자기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용을 하느냐에 달려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품도 편집을 해야 돼요. 안 좋은 성품을 계속 이건 내 본래 그래 그러고 가지고 가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 성품을 왜 자꾸 유지를 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네. 내 자녀의 성품은 어떠한가? 그대로 가도 되는가? 네. 가장 문제가 있다고 되는 성품은 뭔가?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품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그 과제는 이제 여기에 과마다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 훈련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52 성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52개 성품 교육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